어떤 지적 생물이 성숙했다는 말은 그들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아냈다는 말이다. 인류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 일관성과 조리를 갖춰 처음으로 설명한 사람은 다윈이다. 그는 생명에는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등의 심오한 질문에 대한 이치에 맞는 답을 알려주었다. 이 책은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생물학을 탐구하는 책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생활의 모든 면과 관련이 있다. 사람을 비롯한 모든 동물은 유전자가 만들어낸 기계다. 치열한 세상에서 우리의 일부 유전자는 수백만 년 동안 생존해왔다. 이 사실은 성공한 유전자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비정한 이기주의라는 것을 알려준다. 유전자의 이기성은 보통 개체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때로는 이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한정된 이타성을 보이는 특별한 유전자들도 있다. 여기서 한정된이나 특별한이란 용어를 쓰는 이유는 보편적 사랑이나 종 전체의 번영과 같은 것은 진화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이타주의와 이기주의는 행동으로 판단해야 한다. 심리적 동기는 중요하지 않다. 즉 이타 행위가 그 행위를 한 사람과 그 수혜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때로는 이타 행위로 보이는 것이 실제는 이기적 행위인 경우가 많다. 이타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타주의를 지지하는 집단 선택설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것은 생물은 종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도록 진화한다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동물의 자기 번식, 즉 어미가 새끼에게 하는 희생을 종을 영속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추론하는 잘못이다. 진화는 최적자의 차등적 생존으로 자연 선택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다윈은 말했다. 여기에서 집단 선택설은 최적자의 단위를 종으로 본 것이다.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 희생하는 개체들로 구성된 종 또는 집단이 생존하고 번성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반대로 정통 학설인 개체 선택설, 즉 내가 선호하는 유전자 선택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타주의 집단에도 희생하지 않으려는 개체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그런 반역자 개체는 다른 개체보다 더 잘 살아남고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기적 특성은 이어질 것이며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그 이기적인 특성을 이어받은 개체가 다수가 되는 집단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경우 사회 질서 전반을 설명하는 데 집단 선택설을 이용한다.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의 도덕적 정치적 이상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일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이기적으로 행동하지만 이상적으로는 타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칭찬한다. 하지만 집단 내 이타주의는 집단 간 이기주의를 동반할 때가 많다. 그렇다면 어느 수준의 이타주의가 바람직할까? 가족인가? 국가인가? 인종인가? 종인가? 아니면 전체 생물인가? 만약 어떤 이타적 선택이 같은 종내의 집단 간이나 다른 종 간에서 일어난다면 더 큰 집단 간에는 왜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하는 의문에 직면한다. 거기다 개체의 이타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설명해야 하는 문제다. 진화를 바라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낮은 수준에서 일어나는 선택의 관점에서 보는 것, 이것이 나의 신념이다. 나는 선택의 기본 단위, 즉 이기성의 기본 단위는 유전자라고 주장한다.